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서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죠. 도봉구 창동과 마포구 성산동, 광진구 자양동과 구로구 구로동에 대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7월 셋째 주 월요일을 시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상반기 거래의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물량 공급과 추가적으로 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의 가능성까지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박대근 대표님께서 7월 3주차 부동산 동향 이슈를 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도 역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 그리고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7월 둘째 주 지금 현재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의 정보에 따르면요. 아파트 매매가는 0.24%의 상승을 보였는데 지난주 0.2%의 상승에 비해서도 또 한 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이제 2018년도 9월 셋째 주 이후에 5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의 이제 가격도 역시 0.1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6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추세적인 상승이냐, 일시적인 상승이냐 또는 아니냐, 단기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에 따르면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일시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착공과 함께 더불어서 수요층 자체가 탄탄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 분들과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아무리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그런 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법들은 될 수는 있으나 서울 지역의 근본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의 심지어 그 착공되고 나서의 입주까지는 2027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제한적인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또 이제 서울 지역의 공급만 살펴보더라도 내후년까지 4천여 가구 정도의 신축 공급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그리고 공사 시공금액의 상향이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도 착공 들어가기가 어렵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인허가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인허가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2026년, 2027년도에 공급될 수 있는 이런 물량들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런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런 수요층들이 탄탄하지 않다라는 점에서도 조금 반문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올해 상반기부터 들어서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형대에 그런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수요가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2021년도에 그런 가격 상승, 폭등했었던 그런 기억들을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40대 위주의 그런 수요층들이 지금 실수요로 많이 전환이 되고 집값 상승에 가장 큰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불안감이나 위기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는 시그널을 어느 정도의 부동산 안정화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DSR 2단계 시행을 좀 늦추거나 그리고 뭐 종부세의 폐지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분양 그런 사정청약제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매수를 하는 데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거나 지금 현재 투자할 시기, 타이밍이다라는 판단이 조금 더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또는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의 지금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너무 늦었거나 또는 지금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투자하는 지역도 중요하겠죠.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또는 서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양극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권은 또 가격의 그런 하락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지역을 먼저 잘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서울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 또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은 상급지 위주의 그런 투자 수요가 좀 더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어느 지역이 좋아질지에 대한 또는 어느 지역이 앞으로 또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분석들도 좀 필요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그 강남 3구라든가 또는 이제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이제 마용성을 필두로 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좋은 입지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지역들이 올라가면서 그 주변 지역들 뭐 영등포라든가 또는 동대문이라든가 또는 북쪽으로는 이제 노도강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서남 쪽 지역으로는 금강구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따라서 또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는 투자 타이밍, 투자 요소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그런 지역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부동산의 유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의 가장 첫 번째 선호도는 아파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상승되고 나서 늦게 들어갔었을 때 좀 매수를 늦게 했었을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집을 매수하셨던 분들 얼마나 많이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2022년, 2023년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의 유형을 좀 잘 분석하셔서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주변 지역으로의 가격도 상승이 되지만 아파트의 주변 지역들과 같이 함께 전반적인 아파트의 중위값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대체제로서의 그런 가격 상승들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아파트의 대체제라는 것은 뭐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단독 아파트라든가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빌라 수요들이 또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같이 함께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추세인 거죠. 자, 서울 지역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상반돼서 빌라 같은 경우나 이런 소형 주택들은 아직 상승세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2024년 지나고 나서 5년, 6년 정도 되는 시기에는 아파트의 큰 상승폭에 힘입어 그 주변 지역들 좋은 입지를 선점한 그런 빌라라든가 이런 소형 주택들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액 투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재테크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 현재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달 준비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여기저기서 지금 가격 상승의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투자보다는 실수 요청이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거주할 집을 사고 있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입지적인 여건이 좀 우수한 강남 권역이나 마용성 위주로 좀 선호 지역 위주로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이외에 또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핵심지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박대훈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선, 4호선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7제곱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선입니다. 자, 창동역에는 GTX 신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각종 호재가 겹쳐 있는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이죠.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봉구 창동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으로서는 굉장히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룸, 쓰리룸이 위주가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오늘 안내드릴 곳은 쓰리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1, 2인 거주가 가능하고 많게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4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렇게 거실, 주방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동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창동역이 가장 중요한 입지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GTX도 다 같은 GTX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GTX 동탄에서 수서까지의 A 구간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지 않다라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서에서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데의 시간이라든가 또는 GTX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는 짧으나 GTX까지의 거리 그리고 수서역에서의 또 중심 업무지구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광역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일반 지하철, 뭐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이제 언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강남역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서울에서 가장 많은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업무 시설이기도 하고요. 업무 단지이기도 하고 그 지역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GTX 노선들은 정말 획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GTX 신호선이 바로 그 강남역을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역뿐만이 아니라 양재역 인근에 그런 그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도 바로 GTX 신호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창동역은 지금보다도 훨씬 입지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GTX 신호선의 강남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GTX뿐만이 아니라 KTX도 이제 신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노선인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된다면 정말 서울의 동북부와 동남권의 그런 교통의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인프라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노선이 바로 창동역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 자체가 많은 업무 시설로 지금 현재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약 4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창동역과 노원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이 지역의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노후되어 있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밀집된 곳들은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호재로 다시 한번 이 동북부 지역에서 이런 창동과 노원구가
가격대를 움직이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거나 자녀를 키우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죠. 뭐 이런 초안산이라든가 또는 동부간선도로 인근 중랑천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공원들 그리고 학군이라든가 또는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창동역 인근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데의 만족도 그리고 교통의 편의시설들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그리고 주변의 재건축과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만 보더라도 창동역의 입지가 정말 탄탄한 앞으로의 미래에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전부 다 노후되어 있는 30년 이상 된 주택들,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주거지, 빌라 저밀도 주택들 위주로는 재개발, 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정비 주택 사업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신통기 등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들로 상계동이라든가 중계동, 하계동 전부 다 이런 재건축들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실수요의 입장에서도 가격 상승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실질적으로 창동주공 7개 단지 재건축 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안전진단 통과를 하고 뭐 이런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뭐 소유주들의 그런 취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용적률이 뭐 200%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을 때의 그런 상승분들이라든가 또는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 분담금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 때문이라도 재건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식 또한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재건축을 좀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봉구 창동 현재 만나보고 있습니다. 입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강북구의 핵심 지역, 그러니까 특히 교통에 있어서 앞으로 또 더욱더 허브 역할을 할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1호선과 4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GTX 신호선이 정차할 예정이고요. 이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창동에서 삼성까지 이 해당 노선이 완공되었을 때 30분 안팎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강남 지역의 도심 접근성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근에 동부간선도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동부간선도로가 노원을 거쳐서 상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자를 지나 뭐 대치, 삼성역까지 좀 이어지는 라인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출퇴근 시간대 어마어마하게 교통량이 좀 많아서 특히나 혼잡한 구간으로 매우 좀 유명한 곳인데 이 지역이 만약에 지하가 된다면 좀 자연스럽게 교통량이 좀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지상부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산책이나 뭐 혹은 좀 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라는 이런 호재 소식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동역 인근 지역은 이제 많은 업무 시설들과 문화 시설들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서울시에서도 2030 플랜에 따라서 7광역 중심지로 선정한 곳이 바로 창동 지역과 상계 지역이고요. 이곳을 신경제 중심지로서 이렇게 창동역 인근 지역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이런 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는 이런 창업단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업의 그런 현황이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지금 창동 운동장 부지에는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레나급이라는 것은 이제 2만여 석 정도의 그런 공연장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공연장이 아닌 K-팝 전문 공연장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이 정말 세계 문화 물류 시장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문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K-팝의
핵심적인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바로 이곳 창동역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노원역 인근 지역에는요. 노원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전이 확정이 되면서 이곳에 서울대 바이오 클러스터와 그리고 복합 상업 문화 시설, 컨벤션이라든가 공공문화 시설들이 같이 함께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 공연장 그리고 사업성의 그런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의 기점으로서 창동역 인근 부지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이다. 활성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이곳에 창출될 예정입니다. 파생되는 일자리는 더욱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창동역 인근 지역의 앞으로의 그런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적인 지역으로서의 그런 변모가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의 편의시설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창동역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GTX C노선입니다. 광운대역과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과 양재역을 지나간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삼성역과 양재역이 직접적으로 세정거장 내에 도달하는 곳이라면 15분도 아니죠. 10분 이내에 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창동역은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굉장히 가까운 직주 근접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의 큰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KTX의 그런 의정부 연장선의 그런 발표들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서울역까지 가서 KTX를 타거나 또는 강남까지 가서 SRT를 타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창동역에서 KTX의 그런 환승이라든가 또는 광역 철도망의 그런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동 민자 역사 개발, 창동역 민자 역사 개발 사업들도 같이 함께 탄력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단순히 환승센터만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들도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동역 인근 지역에 부족한 그런 상업시설들이라든가 또는 쇼핑몰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구성이 되는데요. 하계 IC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역 IC까지 지금 현재 전 구간에 그런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는 동부권의 핵심적인 교통망이죠. 하지만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교통의 유입량으로 인해서 차량의 혼잡이라든가 뭐 이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불편하셨었는데 이제 지상부의 이런 교통의 그런 시설들이 지하 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지상부는 수변 공원화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체육시설들만 중랑천 인근 지역에 좀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공원화 조성으로 인해서 좀 더 문화적인, 좀 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를 좀 즐길 수 있는 창동 역세권에 거주하시는 환경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은요.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3억 천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언제적 금액이느냐? 가장 주택의 상승기가 높았었던 2020년, 2021년도의 가격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 2019년도에 상승하기 이전의 가격대가 지금 현재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이었는데 그 가격으로 지금 현재 재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과거에 2020년, 2021년도 높게 상승했었던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투자를 하셔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형대, 동형 평형대로 해서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시세 작게는 7, 8천, 많게는 1억 5천 정도의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세 시세가 좀 약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126%로 이제 공시지가에 맞추다 보니 가격대가 2억 5천에서 2억 7천대가 됐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대로 투자 금액은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자,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전세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앞으로 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는 지역 시세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차익을 볼 수 있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예상 그 매매 차익의
좀 예상을 좀 해보시더라도 투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도봉구 창동 도시형 생활주택 3룸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도봉구 창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북의 대표적인 배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자연스럽게 과거부터 좀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근에 가까운 중계동 학원가와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서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중랑천을 비롯해서 중랑천 수변공원이나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등의 다양한 자연환경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 생활 인프라를 조금 더 높여주는 이러한 점들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경의중앙선 가자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집은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을 상권을 누려볼 수가 있는 입지이고요. 경의중앙선 이외에도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함께 보시죠. 자,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을 가장 빠르게 또는 가장 높게 올리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상위 5개 구 중에 바로 마포구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첫 번째 바로 마포구인데요. 자, 이곳 마포구가 그렇게 가격대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또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곳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이면 차량, 지하철이면 지하철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강변이 가깝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도 강변북로라든가 또는 이런 올림픽대로를 타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내부 순환도로가 인근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북부 라인으로 관통하는데 굉장히 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하철도 지금 현재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가좌역에서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산동입니다. 또 인근 지역에 월드컵 경기장역 그리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DMC역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이라든가 공항철도 6호선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인천공항 가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6호선을 따라서 마포구청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합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역 같은 경우는 또 2호선, 2호선은 서울을 회선하는 노선이고 2호선에서 한두 정거장만 이동을 해도 충정로라든가 5호선까지의 환승, 또 영등포 여의도 내려가는데도 굉장히 빠른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성산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한강변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동에서 한강공원까지 가는데도 10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공원, 망원이라든가 또는 난지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이제 상암동에는 월드컵 공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공세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라인에는 경의선 숲길이 있는데요. 경의선 숲길은 열리단길로 유명한 연남동까지의 그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산책하고 뭔가 자연을 그대로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하는데도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고요. 또 산책하거나 걷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녁 시간대는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의선 숲길을 바로 집 앞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성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도 보여드릴 건데요. 인근에 업무타운뿐만이 아니라 대학가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라든가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학가의 대학생 수요도 충분히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가가 잘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주변의 상권들이라든가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대학가를 끼고 있는 곳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그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뭐 역세권이고 공세권 또는 학세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직주 근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는요.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하게 잘 갖춰져 있고 가깝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뭐 영등포라든가 뭐 강남, 용산 이런 지역에 직접 거주하는 주택 가격은 너무나도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편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성산동 역시 바로 배후 주거지로는 상암 DMC가 있고요. 뭐 DMC까지는 3분 거리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노선 라인에는 이 6호선을 따라서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다이렉트로 이동하거나 환승을 통해서 10분 거리, 13분 거리, 16분 거리에 모두 대형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곳이 바로 성산동입니다. 또 서남부 지역의 가장 큰 업무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 지구입니다. 이곳까지도 약 23분 이내에 도달하기 때문에 성산동에서의 거주도의 만족도는 이런 직주 근접성이 가장 큰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곳 성산동이 노후되어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바로 모어타운 선정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모어타운 선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개발되는 단계로서는 2, 3년 이내에 착공이 들어가는 계획들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5분 능선은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동 모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마포구와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율만 맞춰지게 된다면 바로 사업 시행 인가가 가능한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까지 지난 과거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게는 이제 5년에서 6년 정도 뭐 아직까지도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진행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모아타운의 특징은요. 바로 A-1구역, 2구역, 그리고 3구역, 4구역 각 구역별로 개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동의율을 맞춰서 같이 함께 시공이라든가 공사가 진행되고 또 많은 그런 그 조합원 소유주들의 그런 동의를 위해서 또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좀 더 빠른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모아타운이 모두 모였었을 때의 총 2,336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대단지의 규모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도 이 지역의 그런 아파트 단지로서의 프리미엄이라든가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리계획 수립이 되고 나서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요. 이제 사업성이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에서 롯데 복합 쇼핑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MC역 그리고 수생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도 같이 함께 연계를 해서 이 지역이 또 한 번 이런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문화시설들, 공연장, 뭐 그리고 영화관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리 계획이 완료가 된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관리 계획 이후 단계가 더욱더 큰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투자하기 적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주택, 2주택까지는 취등록세의 중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보유 무주택자일 경우에 1주택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2년 보유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그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절세적인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이 완성되면 대단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 대단지에서 대규모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4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민 보급주택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합정이라든가 또는 공덕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대가 조정될 수는 있으나 그 인근 지역들 뭐 월드컵 파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비교해봐도 신축이 들어선다면 10억대 후반대의 금액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경의중앙선뿐만이 아니라 뭐 2호선, 6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간선도로들을 이용해서 교통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고 공원들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큰 장점이다. 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아파트가 조성됐었을 때 이제 10억대 후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시세에 지금 현재 빌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는 그의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4억 8천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 전세가 3억에서 3억 중반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 2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1억 8천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한강 가깝고요. 홍제천을 끼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로나 강변북로 등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도 4통8다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지역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세권입니다. 원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27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22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강남시청 등 서울의 주요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고요. 잠실대교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망이 인접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마용성광이라고 해서 한강 이북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을 묶어놓은 곳이죠. 그중에서 이제 광진구 자양동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너무나도 큰 이슈가 됐었었고 재개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재개발, 바로 이 지역, 이곳 광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진행이 됐었던 뭐 4구역이라든가 7구역 등 지금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의 포스트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강뷰를 바라보고 남향으로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었을 때 높은 프리미엄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에는요 성수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뭐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가장 큰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 금액 자체가 뭐 13억, 14억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 투자 금액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또는 부담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원대, 2억에서 3억 원대의 투자 금액으로 자양동을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건대 입구역은 7호선을 교차하는 2호선과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구의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의 전용 노선입니다. 그래서 건대 입구역은 강남권의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구의역에서는 바로 2호선을 따라서 성수동이라든가 또는 도심 지역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잠실까지의 접근성이 바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7호선을 따라서 정말 핵심 업무지구로 할 수 있는 강남과 그리고 송파, 잠실, 그리고 도심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환승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국대학교와 그리고 또 북쪽 라인 성수동에는 한양대 그리고 세종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수요 또한 좋고요. 그리고 이곳 건대 입구역 인근 지역은 상권 발달이 잘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교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먹자골목이라든가 또는 이런 직장인들 위주의 그런
대규모의 업무 시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뭐 대기업 상권과 그리고 대학가 먹자골목 상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고 있고 뭐 양꼬치 거리라든가 또는 웬만한 프랜차이즈의 유명한 브랜드들은 이곳부터 선점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또 대형 그런 복합몰이라든가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는 뭐 이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공연장 그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뭐 스타시티, 복합몰 상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상권이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20, 30대가 많이 찾고 있고요. 이곳이 활기를 띠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권들이 조성이 될수록 이 지역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재적 호재로서 2호선의 지하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에 지금 현재 고가철도로 이루어져 있는 2호선이 지하화로 구성이 되고 지상부는 다른 용도의 그런 활용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불편함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도심의 그런 공간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2024년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의역 인근 지역인데요. 이곳에 이제 광진구 통합청사가 들어가고 행정 업무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 복합 문화단지들이 약 10개 동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광변역에는 바로 동서울터미널이 있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버스들이 많이 환승을 하고 이용하는 곳인데 이것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착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하 7층부터 지상 40층까지 환승 노선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업시설들로 또 한번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강변은 꾸준하게 예전부터 한강 수변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요. 주거의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도심의 그런 환경적인 요소까지도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강변 남은 모아타운 사업지 자양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별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 구역이 개발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하나만 딱 두고 1구역에 모아타운만 두고 약 168세대 정도만 개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아타운 추진 계획에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자, 지금 현재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5억대를 이미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고요. 전세 시세가 약 2억 중반에서 3억 초반 정도까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 지금 움직이신다면 투자 금액이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매물들이 있을 때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신다면 그런 차익들을 좀 활용해서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광진구에서도 한강을 바로 앞에 끼고 있는 핵심 지역이고요. 잠실대교만 건너면 잠실이나 삼성 등 강남 생활권을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호선 구로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자, 구로구에는 크게 두 가지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재정비 사업이 활발하다는 점인데 어떤 점들이 좀 더 이렇게 구로구를 견인해 줄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시민 중에서도 구로구 하면은 이제 인식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구로동은 공업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뭐
공장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구로역 인근 역세권 인근 지역들은요 신도림과 함께 더불어서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학군이라든가 또는 뭐 거리공원이라든가 도림천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주거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뭐 백화점부터 대형 마트 뭐 이런 쇼핑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TX가 또 B노선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1호선과 2호선 GTX를 이용하고 아래쪽으로는 신안 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들은 어디 있느냐? 바로 구로역 남부지역 쪽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 지역들은요,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막 좀 노후되어 있고 이런 지역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G밸리라고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 지역들은 높은 고층의 빌딩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또는 IT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무실, 오피스가 주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시설로서의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구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구로역 인근 지역에서 노후지, 이곳 노후지가 바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기획, 뭐 주민 그런 참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사업들도 굉장히 재개발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구로역에서 3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노후지는 구로 역세권 재개발 시프트 사업의 대상지가 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로동에서는 GTX B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도림역을 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호선은 국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업무지구들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와 그리고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와 서울 도심 서울역을 지나서 서울 CBD 지역 종각과 종로 지역들을 지나가는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동에서는 1호선과 GTX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은 신안산선 정차역입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은 서남권의 가장 큰 개발 호재, 교통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까지의 교통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G밸리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등포, 여의도, 도심 지역 그리고 용산까지 빠른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인근 지역에 서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는데 뭐 지하가 이루어지면서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광역 그런 교통망으로서의 그런 간선도로,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 있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침식되어 있거나 또는 뭐 이런 홍수 시기에는 이제 그런 물피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생활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 벽에 금 가거나 이런 일부 집안이 이제 침하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역세권 재개발 350m 이내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겠다라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높고 비례율이 200% 정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서울에서 흔치 않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타운 3차 예정지라든가 또는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지역들에 비해서 바로 말씀드렸었던 노후지는 구로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지적인 부분에 큰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넓은 투룸입니다. 지분율이 7평 정도 되고요. 지역 시세는 약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전세가 2억 7천까지 지금 현재 보증보험 가입 요건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자, 비록 지금 단계에서는 재개발을 논할 시기에서는 좀 너무 극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그런 프리미엄 자체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구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GTX 비노선을 만나볼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인 신도림역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양적 인근에서 박대근 대표님의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투자는 물론이고 실거주하기에도 좋은 똘똘한 한 채 찾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